학부모님들도 명심하세요. 일단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피해 사실을 알려온다면 감정만 앞서서 학교에 연락해가지고 따질 게 아니라 조심히 증거 수집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때문에 힘든 학생들 있으면 연락해요. 학생이 직접 찾아오면 내가 변호사가 아니라 인생 선배로서 조언해준다. 안녕하세요, 이슈반장입니다. 오늘은 곽튜브씨 논란으로 보는 학교폭력 사건을 주제로 가져왔는데요. 워낙 유명한 유튜버라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최근엔 지상파 방송까지 진출하면서 가장 성공한 인플루언서라는 평을 받고 있었는데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유튜버 중 한 명으로 뽑히기까지 했던 곽튜브씨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이유는 지난 9월 16일 걸그룹 멤버 에이프릴 출신 이나은씨와 함께 이탈리아 여행을 떠난 영상 속에서 한 발언 때문입니다. 우선 영상에서 곽튜브씨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나은씨에게 학교폭력 얘기만 나오면 예민했다. 이나은씨를 차단했었는데 사실이 아니라는 기사를 봐서 차단을 풀었다. 피해자로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정작 오해받는 사람한테도 내가 피해를 주는 것 같아서 좀 그랬다면서 미안한 감정을 드러냈고, 이에 이나은 씨는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차단한 것이 속상했다고 대답했어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비난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이런 두 사람의 발언이 왜 비난받았는지 알려면 우선 두 사람의 배경을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곽튜브 씨는 지난 2023년 1월 유퀴즈에 출연을 해서 나는 학창시절 괴롭힘을 당했던 학폭 피해자였다라고 솔직하게 고백을 했는데요. 이런 솔직한 과거 이야기 이후에 동정 여론이 생기면서 팬층이 더 두터워졌어요. 교육부의 의뢰로 학교폭력 예방 광고까지도 찍었고요. 반면에 이나은 씨 같은 경우에는 학폭 가해자 논란이 있던 인물인가 동시에 같은 걸그룹 멤버 이현주 씨를 따돌리고 왕따시킨 가해자로 지목이 됐었습니다. 학폭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시절 가해 사실이 있었다고 의혹이 있었지만 학폭 피해자로 주장했던 분이 모두 허위 사실이었다면서 사과문을 올리면서 일단락이 됐습니다. 하지만 더 크게 논란이 됐던 멤버 이현주 씨를 괴롭힌 왕따 사건은 의혹이 여전히 해소되지가 않았어요. 이나은 씨가 이현주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지만 무혐의로 종결되기도 했고요. 반장님, 그럼 마치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학폭 가해자랑 학폭 피해자가 같은 방송에 나온 거네요? 그렇죠. 사람들한테 이제 크게 학교폭력으로 상반된 입장에서 나온 이 두 사람이 함께 여행을 하는 영상을 촬영했다는 것만으로도 이슈가 될 수 있는데, 그 와중에 곽튜브 씨가 이나은 씨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니까 대리용서 논란이 더 커진 거예요. 이나은 씨의 학폭 논란보다 더 수위가 셌던 에이프릴 멤버 이현주 씨를 왕따시켰던 논란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을 안 하고 학폭 논란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면서 이나은 씨의 모든 행동들을 본인이 대리용서하는 듯한 그런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 곽튜브 씨의 발언에 대해서 지적이 이어지게 된 겁니다. 영상이 올라온 뒤에 네티즌들의 거센 비난이 이어졌어요. 한 네티즌은 무슨 자격으로 대리용서를 해주려고 했던 거냐. 우리가 곽튜브 씨의 학교폭력 가해자를 용서하겠다. 그분들 어깨 펴고 살아라. 학폭은 용서 못하면서 그룹 내 따돌림 논란은 상관없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안 그래도 그 학폭 피해자임을 고백하면서 솔직히 국민들의 응원을 받았던 곽튜브 씨가 그룹 내 따돌림 가해자로 지목받은 이나은 씨의 각종 논란을 이해하는 태도를 취하니까 오히려 국민들한테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서 역풍이 거셌던 게 아닐까요?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논란이 계속되자 곽튜브 씨는 해당 영상을 비공개로 처리하고 사과문을 게재를 했는데요. 장문의 사과문을 올려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여전히 네티즌들의 태도는 냉담합니다. 댓글 구독 취소로 실망감을 드러내는 것은 물론이고 각종 커뮤니티에 계속해서 곽튜브 씨를 비난하는 글들이 이어져 왔습니다. 곽튜브 씨가 출연하기로 했던 여러 행사들도 줄줄이 취소가 됐고, 아까 말씀드린 곽튜브 씨가 출연한 교육부 학교폭력 예방 영상도 바로 비공개 처리가 됐다고 해요. 참 한순간에 잘못된 발언이 이런 큰 논란을 빚었네요. 한참 잘 나가고 있던 곽튜브 씨에게 찾아온 첫 위기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지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보입니다. 반장님, 그럼 이번 곽튜브 씨 논란에서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학교폭력인 것 같은데요. 그 학교폭력의 정확한 의미나 범위가 너무 궁금해요. 저희가 흔히 볼 수 있는 때리고 협박하는 건 당연한 것 같고, 빵셔틀처럼 심부름을 시키거나 왕따시키거나 혹시 이런 것도 학교폭력에 해당되지 않나요? 네, 맞아요. 방금 말씀하신
그 모든 행위가 다 학교폭력에 해당이 되고요. 학교폭력 예방법상 학교폭력의 정의를 살펴보면 학교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폭행, 상해, 공갈, 강요 이런 것들이 전부 포함되는 건 당연하고, 따돌림, 사이버 괴롭힘, 사이버 불링이라고도 하죠. 그런 이제 행위들로 인해서 내 정신, 신체 아니면 경제적으로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과거에는 주로 이런 것들을 좀 뭐 때리거나 때려서 나오면 10원에 한 대씩 뭐 이런 식으로 공갈하는 거, 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학교폭력에 해당이 되었다면, 최근에는 학생들도 다 핸드폰 하나씩 갖고 다니고 SNS도 발달하면서 사이버 폭력도 심해지는 등 이제 학교폭력 형태가 아주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폭행, 공갈 이런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들 뿐만 아니라 따돌림이나 사이버 불링 같은 행동들도 다 이제 학교폭력에 포함되니까 형사 범죄보다는 더 넓은 개념에 해당된다고 할 수도 있겠죠. 반장님, 이번 사건을 보면서 학폭에 대해서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요. 최근에 뭐 유명인, 스포츠 스타, 연예계 쪽에서 학폭 폭로가 있을만 하면 또 등장하고 잊을만 하면 또 등장하고, 그래서 맞아요. 과거에 저질렀던 학교 폭력을 나중에서야 폭로하고 밝혀지면 뒤늦게라도 처벌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학교폭력 예방법 상에는 정해진 징계 기한은 없습니다. 그러니 학교폭력에 대한 징계 처분은 공소시효가 지난 이후에도 학교를 다니고 있으면 가능은 하겠죠. 그렇지만 곽튜브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사건이 있은 지도 꽤 오래 지난 걸로 보이고, 그러면 이제 공소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이제 형사처벌이 안 되고, 일단 성인이어서 학교를 더 이상 다니고 있지 않으니 뭐 징계 처분은 더더욱 불가능하고요. 다만 이 사건과는 다르게 2021년도에 크게 논란이 됐던 쌍둥이 배구 선수 이다영, 이재영 자매의 학교폭력 사건 같은 경우에는 현재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 당시에 이다영, 이재영 자매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한 피해자의 글이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다영, 이재영 자매는 스스로 본인들의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인정을 했는데요. KBS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이다영 선수는 칼을 목에 대서 피가 나게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지만 칼을 들고 욕을 한 사실은 있다 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물론 칼을 목에 대어서 피까지 나게 한 경우에는 특수상해로서 벌금형도 없는 중범죄이긴 하지만 특수협박은 중범죄 아닌가요? 칼을 들고 욕을 하면 특수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언급을 하지 않더라도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것만으로도 협박이 될 수 있거든요. 학폭 중에서도 굉장히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학폭을 저지른 거죠. 안 그래도 저도 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올라온 피해자분이 올리신 글을 봤는데요. 그 건수가 21건이나 되고 피해자도 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내용 중에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던 거는 칼을 들고 있었다는 것도 충격이지만 니네 애비, M이라는 말을 지칭하면서 일명 패드립. 네, 피해자들의 그 부모님을 욕하는 전혀 서슴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 다른 학생들 부모님 찾아오는 것도 싫어해서 다른 학생들이 몰래 이렇게 창고 같은 데 가서 부모님을 만나야 됐고, 혹시나 그게 들키면 꼽주고 때리고 막 이랬대요. 해당 상황 같은 경우는 그 동생인 이다영 선수가 자신만 그 현장에 있었다고, 이재영 선수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럼 이재영 선수는 어떤 부분이 논란이 되었나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최근에 인터뷰에서 이다영 선수가 이재영 선수는 이제 괜히 나 때문에 피해를 입은 거다, 그 상황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제가 그 본 KBS 스포츠 인터뷰에서는 이재영 선수도 말을 안 듣거나 기합을 안 넣었을 때 꿀밤을 때리거나 입을 툭 때리기도 하고 배를 꼬집기도 했다 이렇게 본인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다영 선수가 왜 이제 와서 그런 이제 말을 하는 건지 좀 이해가 안 되고, 실제로 뭐 때리고 꼬집기도 했으니까 폭행에 해당되는 학폭이고요. 그리고 보통 가해자들이 이렇게 오래된 학폭 사건 같은 경우 인정을 잘 안 하는데, 이렇게 많은 사건들과 피해자들이 있었다 보니까 상대에게 증거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순순히 인정을 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쌍둥이 선수들의 태도가 더 문제였죠. 처음에는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겠다고 하더니 돌연 사과문을 삭제를 하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본인들의 학폭 문제에 물을 타려고 했던 건지 갑자기 가만히 있던 김연경 선수한테 나도 당했다 라고 하면서 김연경 선수를 저격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김연경 선수한테 본인들이 뭘 당했다는 건지는 명확하게 밝혀지지가 않아서 오히려 이미지만 더 나빠지는 꼴이 되었어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흥국생명에서는 이 쌍둥이 자매 선수들한테 무기한 출장 정지라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고요. 대한배구협회에서는 쌍둥이 선수들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맞아요. 이런 선수들이 저희 국가를 대표한다는 거는 네, 좀 그렇죠. 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학폭 가해자들이 적절한 처벌을 받은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일련의 일들로 이다영, 이재영 선수들은 해외팀에 입단을 했는데 이다영 선수는 현재도 해외팀에서 뛰는 중이지만 이재영 선수는 부상을 입고 국내로 입국을 했다가 마땅한 소속팀을 찾지 못해서 아직까지도 공백기를 갖는 중이라고 합니다. 역시 나쁜 행동을 한 가해자들은 본인들 성격 쉽게 못 고치니까 놔두면 알아서 벌을 받게 되어 있나 봐요. 그쵸. 네, 그래서 피해자분들이 시간이 늦었다고 망설이지 마시고 뒤늦게라도 꼭 이제 가해자들에게 좀 처벌을 내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네. 사실 유명한 사람이야 학폭이 이제 실제든 가짜든 간에 일단 말만으로도 학교폭력 가해자라고 터뜨리면 이미지 타격이 크기 때문에 피해를 입지만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증거 없이는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언론에 알리는 건 유명인들이야 허위 사실이더라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이슈가 되지만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팩트체크가 안 되면 기자들로서도 이걸 크게 터뜨린다거나 이슈를 만들어주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증거 수집 꼭 잘해두셔야 됩니다. 학부모님들도 명심하세요. 일단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피해 사실을 알려온다면 감정만 앞서서 학교에 연락해가지고 따질 게 아니라 조심히 증거 수집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때문에 힘든 학생들 있으면 연락해요. 학생이 직접 찾아오면 내가 변호사가 아니라 인생 선배로서 조언해준다. 오늘도 이슈반장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